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가 더 이제 열리고 시장은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인데요. 시장에서는 뭐 연휴 전에 뭐 팔고 가라 혹은 뭐 그냥 들고 가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홀딩하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이렇게 하락할 것 같은, 그러니까 조정을 볼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돼서 조금 신경 쓰이긴 한데,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이제 하는 게 어떤 매매자가 아니라면 저는 홀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간 차트이고요. 지금 보면 계속 좀 많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연기금의 물량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도 이제 매수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같이 봐야 될 것이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보면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에 되는 순매수의 그 매수의 주체를 좀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비차익 쪽으로는 매수세가 확실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매수 매도로 보면 뭐 그저 그렇긴 한데, 최근에는 다시 그 비차익 쪽으로는 확실히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서 지수가 갑자기 뭐 급락을 한다거나 어떤 변동성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추세는 확실히 방향성은 이제 밑을 향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분들이 좀 여쭤보시는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 업종이 어느 쪽인지에 대한 것. 근데 뭐 사실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씀 안 드렸던 쪽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뭐 올해 말 내년에 가장 최고의 업종은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한다면 그 상승을 이끌 그 주체는 당연히 IT 쪽이겠죠. 그죠? 이쪽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5G도 있고 뭐 2차 전기 쪽도 있고 일반적인 어떤 IT 쪽도 있을 텐데, 저는 일단 뭐 여기가 당연히 대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좀 세분화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쪽은 사실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여기저기 영상들이나 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은 뭐 조선 쪽도 시동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쪽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 사실 게임 쪽이라고 하면 시기의 문제인 거지, 이 게임 쪽, 특히 예를 들어서 게임 중에서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특히 펄어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저는 미디어 쪽도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 뭐 이것도 이따가 한번 미디어 쪽은 한번 조금 말씀 들어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미디어 쪽이라고 하면 저는 대장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문의가 좀 많았던 것 중에 헬스케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저는 숫자를 좀 중시하니까요. 최근에 나왔던 이런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보여요.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급락했습니다. 이거 보면 한국이 진한 색이에요. 이렇게 파란색. 일본은 검정색인데 헬스케어의 시총 비중이 많이 높았었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과정이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비교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종목은
뭐 다른 종목들이랑 같은 어떤 업종 안에 있는 뭐 여러 종목들이랑 이렇게 종목들은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럼 이 업종이라는 것은 한 나라 안에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럼 이 업종은 다른 나라에 있는 업종과 비교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평균이란 거가 중요하니까 평균을 좀 보면 시가총액 MSCI 기준으로 그 헬스케어 섹터 비중은 전 세계의 평균이 9.9 정도 됩니다. 100에서 그죠? 전체 중에서 헬스케어 섹터의 비중은 한 9.9 정도가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지금 현재 한 9 정도인 것이고 한국은 7점 후반대, 뭐 7.9 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약 한 10위까지는 못 갔었고 한국이 한 11점 뭐 한 2, 3 정도까지 비중이 늘었다가 이제 확 엄청나게 빠진 거죠. 이게 비중이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다양한 이슈가 있었겠죠. 뭐 사실 시장이가 함께 같이 빠진 목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였던 반도체라든지 이쪽이 빠지면서 헬스케어도 어떤 그 계기가 됐고 조정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시장이 약해졌을 때 이런 악재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다 보니 뭐 헬스케어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악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락하고 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헬스케어 시총 비중이 한참 이렇게 높았을 때는 누가 대장인지 누가 대장이 아니고 누가 이상한 종목인지 좋은 종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올랐던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많이 이제 합리적인 어떤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나고 나 보니 이제 헬스케어가 빠지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나고 났더니 어떤 과열을 해소해준 어떤 좀 환경을 만들어준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뭐 숫자들을 몇 개 한번 적어보면 일단 평균이라는 것은 평균은 한 9.9가 평균이고요. 선진국은 한 11.8 정도가 되고 신흥국들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3.6 뭐 이렇게 되거든요. 신흥국들은 당연히 선진국 중에서 헬스케어 비중이 높은 건 뭐 당연하겠죠. 그쪽에 대한 어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삼는 쪽이 일본이 한 9 정도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3.2 정도 나옵니다. 총 그 섹터 비중이. 근데 우리가 지금 한 8 미만으로 빠졌기 때문에 거품은 아닌 거죠. 이젠 누가 봐도. 그렇죠? 이젠 누가 봐도 거품은 아닌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생긴다면 저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 어떤 반등도 가능한 환경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 헬스케어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한 15만 원 정도에 오면 가격적인 좀 매력으로 인한 어떤 상승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그 나중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최근에 셀트리온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뭔가 이렇게 방향을 살짝 이렇게 틀어서 SG 제형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셀트리온은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이번 달 말에 헬릭스미스가 남았죠. 이제 헬릭스미스가 이렇게 남았는데요. 헬릭스미스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 큰 어떠한 박스권 안에 이렇게 갇혀서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뭐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헬릭스 미스의 어떤 그러니까 9월 말에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결과가 상당히 조금 중요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헬릭스 미스가 어떤 좋은 어떤 내용의 결과가 나오면 이제 거품이 걷어진 헬스케어 쪽에서 모멘텀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반등하는데 아주 가벼운 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측면이 하나 있고, 다만 이것이 안 좋은 어떤 결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뭐 코롱 티슈진, 뭐 HLB, 신라젠 이렇게 좀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헬릭스 미스까지도 삼상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그럼에도 뭐가 됐든 그 일정이 마무리됐다라는 것에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이 강하게 어떤 좀 작용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좋게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뭐 매우 좋은 일인 것이고, 안 좋게 결과가 나오면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충분히 놓여질 것이지만, 그 변동성이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진짜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실적이 나오는 뭐 어떤 신약주들이 아닌 진짜 좋은 회사들이겠죠. 그리고 예전에도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신약 관련한 주식들의 평균을 보면 한 이상 정도에서 주가 상승이 가장 높고요. 3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가 그렇게 더 강한 게 아니고, 요때 2상 그리고 뭐 3상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어떤 느낌이 가장 주가가 탄력적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3상 쪽 뭐 이런 쪽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거 한데, 그래도 일단은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업종 관심주 주도주들을 그렇게 뭐 생각을 했는데, 헬스케어도 조금 이제 시간을 들여서 조금 이제 결과들을 좀 보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런 뉴스를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어떤 전일에 폭스바겐이 배터리 스타트업인 그 노스볼트랑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보도, 이거 어떻게 보느냐, 이러면 이거 안 좋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2차 전지 쪽 지금 뭐 이렇게 ETF를 좀 이렇게 주가를 보면 요 모습이 상당히 기분 나쁜 모습이긴 해요. 이게 깨지면 뭐 진짜로 삼중바닥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것이 조금 더 큰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전기차 쪽의 큰 시장은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서 유럽과 미국에게 일본, 뭐 한국 이렇게 해서 아예 이제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만큼은 선점하겠다라는 생각에 아주 빨리 시작을 했고,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아진 양쪽 질적 측면 두 가지 아주 좀 이제 먼저 가고 있는 쪽이 중국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이번 연도에 나올 겁니다. 중국이 올해에 2030년 그리고 2035년에 전기차 판매 비중, 전기차 판매 비중의 목표치를 확정 발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어떤 신차,
그러니까 전체 차 중에서 전기차 목표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2025년에는 내 비중이 20%, 전체 차 중에서 전기차를 20% 이상으로 확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상당한 수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대상은 2030년과 35년인데 유력한 것은 2030년에 40%, 그리고 2035년에 60%까지 상당히 빠르게 이제 알 것인데, 아마 이게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에너지 부분 쪽에서, 특히 이런 전기차 쪽은 어떤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목표 수치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전기차 밸류체인에 아주 큰 어떤 좀 파장이 좀 예상될 것이고, 지금 우리 시장의 이 전기차 업종들, 그 종목들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유럽도 메이저 업체들이 이제 뛰어들긴 하잖아요.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전일의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중국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중국의 수요가 1000기가와트를 상회할 전망이라는 어떤 그 리포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중국이 1000기가와트 정도의 그 수요, 중국만으로도 이만큼의 수요가 있는데, 그 전일에 나왔던 폭스바겐의 그 셀 공장은 16입니다. 16기가와트. 이 정도의 어떤 공장이거든요,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그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과 어떤 그 수준이냐를 봐야겠죠.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데, 수요가 많아지는데 있어서 우리 시장이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보면, 어떤 가격 원가 경쟁력, 그리고 어떤 기술력은 뭐라고 할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라고 봅니다. 상당한 우위에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계속 한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쪽은 어떤 그 산업이 딱 굳어져 있는 산업에서 시장을 이렇게 나눠 먹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경쟁자들이 들어와더라도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산업이 팽창하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어제 같은 그런 뉴스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증가하는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우리 그 국내 업체들의 그 우위가 있는 이쪽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연내에 이 발표를 하게 되면 저는 그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좋은 회사들이 많은데요. 산업 초기 때는 확실히 진짜 누가 대장인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꾸준하게 2차 전지 ETF를 조금 꾸준히 적립하시자 이런 말씀드리고, 아마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 꾸준히 상승할 지금의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 투자,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에게는 아주 좋은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쪽은 이제 미디어 콘텐츠인데요. 그러니까 산업이 그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어떤 기업의 어떤 실적도 있겠지만, 그 실적 외적인 어떤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이 업종의 어떤 기대감, 기대치,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이 커지면 이것은 PER을 멀티플을 높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실적 플러스 PER이 같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아주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저는 2차 전지인 거겠죠. 2차 전지, 뭐 5G, 뭐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저는 미디어도 포함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저는 가장 관심 종목이고 주도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단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시아에서는 일단 1등이라고 봐요. 이 경쟁력은 컨텐츠의 경쟁력 자체는 일단 1등이라고 보고 일단은 이 회사가 속한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이 회사의 실적이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PER이 도와줄 것인데 이 회사의 실적은 어떠냐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영업이익률로 볼게요. 그냥 차라리 쉽게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10%, 올해는 12%, 내년에는 15%, 16.5%뭐 이렇게 커져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요 정도로 갈 것이고 이게 올해입니다. 그 다음에 ROE, 그러니까 EPS 증가율,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EPS 증가율입니다. EPS 증가율만 봐도 작년에는 50% 성장했고 올해는 45% 성장, 내년에 38% 성장, 20% 성장. 20% 이상 EPS가 성장하는 쪽이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ROE를 보면 ROE가 9, 12, 뭐 한 15, 뭐 한 15.5, 뭐 이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영업이익과 ROE가 내년에는 15 이상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몇 개 되지 않아요. 상장사에서. 근데 최근에 어떤 뭐 아스날 연대기가 재미없다고 이게 막 빠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도 사실 아스날 연대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조금 이거 조금 더 들어간 돈에 비해서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이런 아쉬움은 남아요. 내용은 재밌는데 뭔가 되게 어색하고 뭔가 튀는 듯한 뭔가 부드럽게 넘어가거나 막 집중하게 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좀 뭔가 실험적인 느낌이 나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회사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큰 시장을 보면 이 미디어 쪽은 엄청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제 최근에 OTT 플랫폼, 그러니까 셋톱박스 그 위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TV를 보는 이런 OTT 플랫폼이 이 OTT 플랫폼이라고 하면 딱 넷플릭스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하고 이것이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 가지고 아시아에서 이제 막 선점을 하는 거죠. 시장들을. 왜냐면 또 후발주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11월 12일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것, 그러니까 이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애플도 애플 TV 플러스로 올 하반기에 이제 또 나오죠. 그리고 워너미디어의 HBO 맥스도 또 론칭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OTT 플랫폼이 넷플릭스 하나만 있었을 때도 굉장했었는데요. 여러 개가 생기다 보면 여기에서 이 안에
이 컨텐츠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가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 OTT 플랫폼 업체들이 조금 너무 과하게 어떤 치킨 게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조금 이제 조금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줄 요인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 트렌드상 상당히 좋은 어떤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난 한 3년 정도를 보면 넷플릭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플랫폼들을 어떤 선점하기 위해서 한 1,50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1,500억 정도. 근데 이제 디즈니라든지 애플이라든지 HBO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오면 그 정도 금액은 모르겠지만 일단 꽤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지 그거는 생각 안 나는데 2년인가 3년 안에 넷플릭스가 진출한 곳 전부 다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가격 경쟁력도 더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월 구독료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뭐 한 9달러 정도 하는데 한 7달러 정도로 한 2달러 정도 좀 싸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넷플릭스가 진출한 데를 다 진출하겠다 나도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해외 쪽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아시아에 왔을 때 시장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시아에서 최고인 한국 콘텐츠 확보를 무조건 할 것이죠. 무조건 할 것이고 그 아시아에서 최고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란 것을 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이 질적인 어떤 그러니까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멋지지만 더 이제 그러니까 아스날 연대기를 보면서 왕자의 게임이 자꾸 떠오르는 거더라고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근데 이런 질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CG 기술이라든지 VFX 기술들이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한다면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위직 스튜디오 이 두 종목을 대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일단 우리 시장이 그럼에도 우리 시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더 이상 하락하거나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제 좀 가야 되는데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한 S&P 500의 조금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어떤 보조 지표들의 다이버전스들이 나올까봐 좀 걱정돼요. 이게 이렇게 고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고점이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에 대한 조금 이게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이 S&P 500 3000포인트를 확 S&P 500이 치고 못 가면 조정이 들어오거나 이 언저리에서 꽤 오랜 기간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면 이 다이버전스 이후에 다시 올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혹은 다이버전스가 나오더라도 이 중심선을 깨지 않고 반등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이 중심선을 깨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동안에는 시장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는 거품이 빠진 종목들이 꽤 많다. 다만 종목들의 실적은 증가하는데 아직 계속 머물러 있는 쪽도 많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불투명하다 보니 오늘 회원분들이 그 배당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했는데 배당주 쪽 관련해서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이제 카페에다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배당주는 쉽게 결정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배당주를 투자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명히 시장에서 이런 종목은 막 가고 저런 종목은 막 가고 하는데 내 종목은 안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할 때, 시장이 막 하락할 때 배당주 혹은 뭐 자산주 이런 애들의 눈길이 가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약할 때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요. 왜냐면 배당이라도 확실히 있는 종목들이 하방이 좀 견고하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질 우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완전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 한 3년, 5년 정도 배당주를 홀딩을 못 해요, 보통.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소액 투자자들은 배당주랑은 조금 느낌이 안 오죠. 근데 보통 한 5억, 10억 정도 하시는 분들이 배당주로 버티는 분들이 좀 많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근데 소액으로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자체가 성향이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는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천천히 진입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내일이 마지막 영업일인데요. 내일의 어떤 변동성도 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홀딩하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이고요. 내일은 아마 방송을 하지 않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내일 벌써 주변 보니까 휴가 이미 돌입한 쪽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에 주식을 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주 즐겁게 연휴 보내시고, 딱 이제 연휴 복귀하고 나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시장은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일단 연휴를 넘기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잘 보내시고, 연휴 이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